과연 이스라엘이 한 발을 뺄까? 미국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야, 우리도 거의 17년의 시간이 걸려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처벌을 해서 엄청난 시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빙그레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푸틴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정치에서. 이란이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60억 달러를 빼가지고 갔죠. 그 돈이 헤즈볼라의 무기 구입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첫 번째, 세상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구나. 거기에 보면 이제 양자역학을 좀 쉽게 풀어 쓰는 그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학 한 사람이 무슨 양자역학 물리학이냐라고 하시는데, 우주의 전체 돌아가는 질서 속에서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미립자, 쿼크나 글루온 같은 역학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물리적 현상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는 일정한 위치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쿼크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한 운동 법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이 왜 예측을 늘 틀리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경제학의 대부분의 기술적인 방법은 물리학적인 어떤 기술적 방법에서 차용을 한 겁니다. 라그랑지안 함수, 오일러 공식, 이런 모든 것들이 물리학에서 나온 것이라서 경제학이 뭔가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을 드린다는 역할을 하는 사회과학이지만, 많은 분들이 맨날 틀리는데 들을 게 뭐 있어 그러면서도 들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하마스의 사태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전에 정보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은 있었고, 미 CIA에서도 하마스의 공격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배경은 과거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미래에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영국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반도가 남북한 분단된 사태가 미국과 소련의, 구소련의 책임이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떠넘긴다면,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는 영국의 책임이다. 왜 그러느냐? 이집트라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위치,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패권을 영국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는 석유전쟁이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 공사했던 맥마흔이 아랍 국가의 독립을 인정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맥마흔 선언이고요. 근데 2년 있다가 1917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이 선언을 또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인정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철수를 하면서 그냥 무정부 상태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을 그냥 무작정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시오니즘, 3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밀려오게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1차 중동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생전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국가를 설립하겠다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오니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이건 뭐야?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스라엘 하마스가 지금까지 가져오던 전쟁 배경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안에도 파가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도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이 1972년인가 3년이거든요. 그 중동전쟁 4차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란 모든 국가들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소모전이다. 우리에게 도움될 거 없다. 이 서구 열강들에게만 도움이 될 따름이지 우리에게는 도움될 게 없으니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그런 합의의 평화적 논의에 들어가서 1993년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하고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 모여서 평화협정을 사인을 합니다. 그 뒤에부터는 전쟁이 없었죠. 그러니까 1993년이니까 30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적으로 지낸 거예요. 그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는 뭐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이끌었던 아라파트 계열의, 피에로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을 거고, 또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정책과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정당을 만들었을 거고, 그 중에 한쪽이 하마스라 보시면 되고, 아라파트의 후배들이 파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타당을 볼 때, 하마스가 볼 때는 쟤들은 부정부패,
그 다음에 비리의 온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미국이 중재를 해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냈으니까 그 배경은 미국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라파트 계열의 친근 세력들이 다 자녀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마스는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마스는 또 부정과 비리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급들은 레바논에 있지도 않고 팔레스타인에 있지도 않고 가자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카타르에 있는 5성급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도 3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탄야후 총리가 있는 그 당을 우리가 세속주의 또는 속세주의 당이라 그래요. 근데 유대교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란의 호메니용처럼 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또 파가 생기는 거죠. 그게 원리주의파예요. 이 둘이 또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이었다가 최근 한 2달, 3달 전에 이스라엘 사법부에 파동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법부가 총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치와 사법부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와중에 하마스가 이번에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라고 하는 평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균열이 일어날 때 결정적으로 밖에서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마스가 그런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뭐 왈가왈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마스는 그 시점을 노려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때렸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불안정성,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한 첩보도 받고 정보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했다는 허점을 보인 그런 점.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뭐 CNN 방송을 봐도 그렇고 어린아이들까지 참혹하게 살인을 했. 여러분 아시지만 2001년도 9.11 사태 이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3,000명 이상의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미국 풋볼 선수마저 자원 입대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가서 전쟁하고 자기도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네탄야후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전쟁이 아니고 정쟁, 정치적인 전투는 그만하고 빨리 우리 일치단결해가지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비상내각을 만들었어요. 그 비상내각을 만들어서 이제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30만 군인들을 집결을 시키고 가자지구에 들어가겠다, 침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이란이 뭐라 그랬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가자를 치고 들어가면 우리도 그만 있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란의 입장은 뭐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의 독립해방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은 사실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반대편에 서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과 함께 이란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강력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그 당시에 팔레비 왕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정치에서. 국제 간의 정치를 외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 인간관계로 툭 내려오면 양자역학에서 커코와 중성자, 그 다음에 글루온 이런 역학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이스라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대립관계는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단기적인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 요인, 단기적 요인을 제가 짚어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중장기적 요인은 30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마스나 이스라엘 양쪽이 지금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 주변 나라들만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첫째, 영국은 나몰라 자기들이 이 문제를 야기했던 원초적 죄가 있는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 그러면 이제 미국이 뛰어들었죠. 항공모함 2대 파견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좀 컴다운, 좀 진정해. 그러는 와중에 이란과 교섭을 하고 있고 더 이상 확전이 안 되도록 지금 노력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수니하고 시아파는 철천지 원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리상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는데 우리 왜 기독교는 목사님이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아무나 안 되고 신부님만 고해성사 받으실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처럼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이르게 돼요. 제가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우디와 이란의 적대적 앙숙 관계가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통화를 했다 그러거든요. 빈 살람하고 이란 총리하고 이제 그런 화해 모드를 위해서 노력하는 미팅들, 그 다음에 대화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와중이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그런 측면에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과연 저희들이 1차 중동전쟁부터 쭉 지켜봤지만 엔테베 작전부터 시작해서 베를린 올림픽 때 그 이슬람들이 테러를 했던 거기에 대한 이슬람의 응징, 보복을 받듯이 과연 이스라엘이 한 발을 뺄까? 미국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야, 우리도 거의 17년의 시간이 걸려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처벌을 했어. 그러니까 군자의 복수는 10년은 기다려야 돼. 이거 가지고 너무 초기에 대응하다 보면 너들도 위험하고 살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참아. 이 설득이 먹힌다면 아마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동이라고 하는 국가 내에 있는 역학적 관계 변화에 엄청난 시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빙그레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푸틴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아이고 잘해봐라. 미국 항공모함 2대 파견했다고? 돈 꽤나 쓸걸? 전쟁을 돈 없이 하는 거 봤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지금 있는데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돈을 또 쓴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이자 금리 올리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이 재정부채 문제가 공화당에 의해서 또 이 걸림돌이 되면 국내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민주당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역학관계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빙그레 보고 있는 게 푸틴이면서 또 한 명이 있죠. 시진핑.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 전쟁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인 요인.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버려요. 그럼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금리 아무리 올려도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단기전으로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뭘 믿고 헤즈볼라를 자극을 해서 야 이스라엘 너들 말이야 확전으로 가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이번에는 우리가 그 말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가 살짝 개입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두 달 전인가요? 이란이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60억 달러를 빼가지고 갔죠.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빼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설득을 했을 거예요. 미국으로 하여금 자 이거 이란 자금이니까 이건 돌려줍시다. 우리 뭐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우리를 믿을 수 있다면 이거 풀어서 우리도 중동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역할? 원자력 발전소도 좀 팔아야 되겠고요. 무기도 좀 팔아야 되겠고 우리 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견들이 이건 제가 쓰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오간게 만약에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60억 달러가 풀렸을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60억 달러 건너가서 그러면 60억 달러가 얼마인지 여러분 곱하기 1300 해보십시오. 그럼 대충 액수가 나옵니다. 조 단위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이 헤즈볼라의 무기 구입에 들어갔다 라고 만약에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주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는 없던 사실도 가짜뉴스도 진짜뉴스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닌가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대립관계에 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핵심 요인, 영국의 무책임한 발언과 협정과 철수가 지금 이스라엘 사태를 야기한 원죄다. 두 번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 와서 국가를 건설한다고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고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을까지 1차 중동전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는 점. 우리도 보통 그러죠. 주인 없는 땅에 무단으로 30년 이상 점유하면 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는데 주인이 없었으니까 점유한 사람 땅이다 라고 인정을 받나요?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국가가 그렇게 해서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전쟁까지 70년대 초반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을 양국이 모두가 피해를 보니까 전쟁 그만하자 해서 9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의 주선으로 물론 그 전에 카터도 있었고 뭐 다 있었죠. 그 클린턴 대통령이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한 게 백악관에서의 어떤 오슬로 협정의 합의다. 양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자. 30년이 지났다.
근데 30년이 지난 동안에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평화에 도취되어 있어서라고 표현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화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전쟁은 없겠거지 하는 와중에 정치 내부의 썩음, 부정과 부패가 야기가 되고 교리적인 다툼이 시작이 되면서 하마스가 그 틈을 이용해서 전격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이제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 꼰대적인 발상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이나 국가를 침범할 때 쓰는 전법이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평화를 하자 그래 놓고 뒤에서는 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쇠뇌됐다라고 하시면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침략하고 통일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전술을 씁니다. 국공합작도 마찬가지죠. 모태통이가 장기석하고 합의하는 듯 하지만 결국 뒤에 쏨배경은 공산당이 중국을 먹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만들고 더 이상 침범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저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하는 세력들이 극우주의자겠죠. 그런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들이 준동을 해서 지금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을 놓고 정치 배후적인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 러시아, 중국, 또 이집트, 이번 회담의 당사자였던 이집트까지 다 들어와서 중재를 하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여력이 없을 수가 있다. 왜? 정치적 요인에 2024년 대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민주당이 놓일 수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전반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답답할 게 별로 없다. 왜? 이 모든 전쟁에 미국이 다 개입을 해서 자기의 힘을 쏟아부으면 결국은 힘 빠지는 거는 미국이니까 그 틈을 노려서 우리는 다시 약진 또는 경기적인 회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다. 이란이 뽑아간 60억 달러 자금이 과연 시중에서 나온 대로 헤즈볼라에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누구든지 들어갔다라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뭐냐? 우리가 중동 국가의 원자력을 발전을 기술을 수출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시티의 건설에 참여를 하고 또다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면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참여를 하고 이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하는 분들은 직관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직관이냐?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국제적 또는 외교적인 리더십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갖다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게 뭐였죠? 늘 누구 밑에 들어가서 서브로 들어갔지 리더가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서브로 들어갈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국 중심이고 한미일 관계,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행보라든지 또 이란의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중동 외교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전략적인가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주는 모든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의 줄을 통 튕기면 그 바이브레이션, 파동이 또다시 돌아온다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동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라든지 국가기관이 있나요? 없죠. 근데 미국은 있거든요. 중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이지 않고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한쪽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보다는 양쪽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번 전쟁. 제가 매번 강연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8년도 맥킨지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입니다. 2008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불황이나 대공황이 13번 일어났는데 그 대불황과 대공황의 해결법은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럴 다이몬드의 총균세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총은 전쟁이고요. 균은 질병입니다. 쇠는 기술이고요. 그러면 세계 인류 문명 역사의 발달 과정을 보시면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